맨유가 브랜트포드만 잡으면은 제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은 했었어요. 어림없죠. 첼시가 잘하네. 최원근과 아이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매번 원근 위원님이 주목되면서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제 본인도 지칠 거예요. 근데 저희 PD도 저희가 조금 도와줄까요? 도와드릴 수 있죠, 이번 주제는. 사실 저희가 이제 한 번쯤은 이제 좀 자리가 좀 변경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약간 좀 고정이 돼 있어요. 6라운드까지 지금 거의 고정이에요. 안 바뀌어요. 제가 이번 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딱 순위표를 봤었는데 맨유가 브랜트포드만 잡으면은 제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은 했었어요. 어림없죠. 첼시가 잘하네. 근데 사실 달콤한 꿈을 꿀 수 있었던 건 맨유가 잡았어요, 첼시를 또. 그렇죠. 네. 산체스의 산체 퇴장. 퇴장 나오면서. 뭐하러? 날 보면서 뭘 원하는? 산체스, 찰로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회장은 산체스도 물론 판단이 좀 미흡했고, 뭐 찰로바는 어쩔 수 없고, 물론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뭐 그런 문제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축구를 오랫동안 이제 보면서 이제 보통 한 명 퇴장 당했을 때, 그럴 때 기본적인 정석 플레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석과는 조금 무관한, 이런 이제 교체 타임을 보인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감독이 만약에 그런 교체를 감행을 하면 결과를 내면 오케이. 인정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이의가 나올 수 있죠. 이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좀 지키려고 뭐 비스토 선수를 오히려 오른쪽 윙어로 놓고 제임스는 뭐 좀 풀빼로 뭐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근데 제임스가 민태를 잘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그대로 끌고 가고 근데 이제 거기서 교체를 함으로써 결국은 계속 공격이 안 되고 밀리는 형태가 이어졌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비아를 투입하는 그래서 네투를 빼는 교체 거기서는 난 좀 이해가 안 돼. 어제. 맨유전 때 어느 정도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브라이튼 좀 보니까 아직 덜 냈어요? 성향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성향이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상당히 조심스럽고 속적인 그런 성향인데 승부수를 안 던지고. 승부수를 안 던지지. 네. 지고 있는데 막 어떻게든 막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무리뉴다 뭐 이런 감독이면 막 큰 애들 다 집어넣어놓고 롱볼 던져갖고 어떻게든 세컨볼 들고 뭐 어떻게든 했을 거라고. 맞아요. 수비수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해서. 저는 뭐 마레스카가 나중에 뭐 필요하다면 아르테타에게 한번 교육을 받는 것도 아르테타가 이상한 짓 많이 하거든요. 아르테타가 특히 네, 아르테타도 전국하고 막 하고 엄청 저점을 찍었다가 올라온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 시즌에 퇴장자가 아르테타가 뭐 7명, 8명씩만 나왔었어요. 퇴장 나왔을 때는 정말 별의별 운영 다 해보고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막 리버풀 안필드의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고 유일레버 워커론 틀고 별짓 다 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젊은 감독들 특히 팀 내에서 뭔가 멘탈리티적으로 동기부여를 갖고 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경기를 보면은 또 그게 부족해요. 이게 사실 축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모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감독들도 보면은 멘탈리티를 확 잡아줘야 될 분위기를 감독이 벤치에서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잖아. 맨날 생각 안 보고 로데잉 어떠다 로데잉. 앉아서 예전에 나같이 좀 이게 뭐랄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보면은 정신력 정신력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쵸. 중요하죠. 코너 이름을 바꾸죠. 최원근과 장지현. 오늘 이번 주 그쪽도 졌어요? 내가 날 건드려서 그래. 너 뭐 물어봤니 아까? 저는 그냥 쳐다만 봤어요. 저희만 이겼습니다. 아스날은 야 그래도 뒷심이 세트피스가 심지어 징크스도 깼어요. 뉴캐슬 원정에 항상 고비일 거라 봤는데 그걸 깼으니까. 제가 중계를 했지만 끝나고 나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저희가 중계를 할 땐 사실 팬심 녹여내고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다른 팀들의 결과들이 이제 다 한번 훑은 상황이니까 진 병신보다 이긴 병신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절대로 이긴 병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아스날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스날이 이번에 또 딸깍으로 이겼잖아요. 평소와 똑같이 헤더로. 그런 와중에서도 저는 아스날이 이 경기에서 자신들이 보여주려는 그 패턴 플레이가 진짜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에제가 득점 못하고 요케레스가 득점을 못했지만 제가 계속 말했었던 에제가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요케레스를 지원해주는 저는 그 패턴 플레이가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아스날 좋게 봤어요. 형님 그냥 아스날 팬 하세요. 형님 아니에요. 그리고 아스날이 지금 4승 1무 1패잖아요. 2위고. 이게 근데 단순한 4승 1무 1패가 아니고 아스날 초반 일정이 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맞아요. 맨유 원정도 있었고 맨시티와의 경기도 있었고 뉴캐슬 원정도 어려운 일정인데 이겼고 리버풀 원정만 조금 삐끗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지금 초반 어려운 일정에서 되게 좋은 성적 거두고 있어서 전 이게 후반기에 엄청나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추후 일정도 지금 괜찮아요. 네. 아스날이. 제가 저번에 그 트래블 발언을 해가지고 뭐
아유 죄송합니다. 하지 말래잖아요. 복선. 하지 말래잖아요. 트래블 발언을 해가지고 이제 그 댓글도 이제 그런 반응들이 예상했던 대로 있었는데,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응원하면서 트래블에 굉장히 근접했던 팀 두 팀을 봤거든요. 0708이랑 0809였어요. 그 두 팀이 스쿼드 뎁스가 진짜 좋았어요. 근데 지금의 아스날 스쿼드 뎁스가 저는 그때를 좀 떠오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그 세계 대회 다 우승권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스쿼드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0708이면은 첼시가 엄청 좋을 텐데. 근데 그 좋았을 때 누군가가 페널티킥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준우승 많이 했을 때잖아. 근데 아스날은 저도 이번에 전반전 때 에제랑 요케레스가 골만 못 넣어서 저 진짜 좋게 봤고, 아르테타가 이번 시즌에 시도하는 빠른 전환 중심의 축구가 저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 보여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가 제가 느끼기엔 중상위권 팀들이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기량이나 경쟁력, 뭐 쓴 돈도 그렇고, 프리미어리그는 어떤 팀이어도 앞으로 경기력을 압도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긴 자가 모든 걸 가져간다. 이번 시즌 심지어 승격 팀들도 잘해요. 맞아요. 네. 썬덜랜드 진짜 잘하죠. 진짜 강등당하겠어 이러다가. 나 아스날이 올 시즌 특히 리그 같은 성향의 자기 레이스에서는 확실히 생각보다 우승에 더 가까울 수도 있고, 막판에 이러한 세트피스 같은 또는 롱볼, 뭐 세컨볼 이런 상황에서 또 힘을 내서 거기서 또 득점할 수 있는 그 저력이 있다는 게 이 경기에서 또 나왔거든. 그러니까 아마 어떤 상황이 되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또 느껴졌다. 사실은 뉴캐슬에게 0대1로 지고 있는 후반 중후반부 이렇게 느낌만 보면 이거 역전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문이 드는. 원래 아스날은 지죠 거기서. 그걸 역전을 이제 하지 않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르테타가 사카랑 칼라피오리를 빼면서 교체를 이렇게 가져가는 게 사카를 갑자기 왜 빼지라는 사실 생각이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하는 것만 보더라도 아르테타가 뭔가 좀 변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경기 이긴 건 너무 좋았어요. 이긴 건 너무 좋았는데 경기 내적으로 이슈가 진짜 많았거든요. 볼 때마다 죽방 때리고, 러셀스가 요케레스 세레머니 못한다고 대신해주고, 근데 질레트 심판이 아무것도 통제하지 않았다. 마갈량이스가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본인이 감정적인 대처가 됐었던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심판이 통제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런 상황은 뭐 어떤 선수나 팀보다도 결국 저는 주심이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질레트가 올 시즌 맡았던 경기들 보면은 이 질레트라는 주심은 자기가 웬만하면 경기 흐름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냥 제가 체감하기에는 이번 경기도 그냥 선수들이 흘러가는 대로 나는 두겠다, 약간 그런 생각에서 출발이 된 판정 성향인 것 같거든요. 최근에 프리미어리그가 보면은 그 위쪽에서는 휘슬을 최대한 불지 않고 최대한 경기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걸 권장을 한대요. 근데 그거에 약간 너무 매몰된 나머지 오히려 불어할 것도 너무 안 불고 통제할 것도 안 하고 그렇게 변절돼버린 게 아닌가, 좀 이렇게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판정 두 개 있잖아. 요케레스 PK요. PK인지 오프하고 그래서. 마갈량이스 손에 맞은 거. 리버풀가 어쨌든 최종 터치가 먼저 됐으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넘어간다 치더라도 이제 마갈량이스의 핸드볼에 대해서 역시나 말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일단 이거는 감안해야 돼요. 프리미어리그가 그들만의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왜냐하면 원래 규정상으로는 크로스를 올렸을 때 예를 들어 크로스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렇게 가다가 그 마갈량이스의 발을 맞고 공의 방향이 이쪽으로 굴절된다거나 이쪽으로 굴절된다거나 이쪽으로 된다거나 확실하게 방향이 바뀌었을 때 이 손에 맞으면 그거는 이제 핸드볼로 좀 고려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 거리도 보잖아. 따닥됐을 때 가까운 거리에 도저히 반응할 수 없는 따닥이면 자신의 몸에 특히 맞고, 위반과 손 사이의 거리. 네. 따닥이 됐을 때 몸에 맞고 팔에 맞거나 이런 거는 이제 부자연스러운 실루엣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난 시즌부터 쭉 보면은 그런 경우는 핸드볼을 안 불더라고. 방향성과 상관없이 프리미어리그는 안 불더라고, 그럴 경우는. 문제는 그게 일관성이 이제 또 없다라는 게, 어떤 거는 분명히 굴절이 되고 딱 넓게 벌어진 팔에 맞은 거를 핸드볼로 선언을 했는데, 어떤 건 또 굴절이 되고 분명히 이만큼 벌어졌는데 또 핸드볼 선언 안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프리미어리그 심판들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시즌 내내 끝나고 뭐 앞으로 그 다음 시즌 가도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 주제가 될 것 같긴 해요. 아스날은 그래서 어쨌든 이겨서 이제 다시 리버풀 추격을 시작했고, 리버풀이랑 2점 차입니다. 네. 리버풀이 졌어요, 처음으로. 네. 네. 그것도 또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네. 천적이 되는 건가 이게? 천적이 맞죠. 사실 그 경기도 경기지만 저는 이 전체적인 패배에 대한 반응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올 게 왔다. 터질 게 터졌다. 터질 게 터졌다. 전부터도 어느 정도 제가 여기 앉아 있었지만 사실 굉장히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선두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뭔가 모범이 되는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의 이런 에이스가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경기 자체가 분명 승점 3점을 따지 못할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골이 들어가서 어떻게 이겨서 결과가 남은 것. 근데 그게 한 경기 두 경기는 어떠한 팀에게도든 그런 게 필요하죠. 근데 매 경기 리버풀이 거의 그랬거든요. 딱 하나 아닌 경기가 있었어요. 에버튼전이었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에버튼전 전반에 잘했어요. 그건 이 자리를 굉장히 좀 제가 당당히 있게 해줬어요. 그 경기 안에서는. 근데 이외의 경기는 사실 좀 이 경기 자체에서 어떤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물론 없진 않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한 번쯤은 예고가 됐던 패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일단 먼저 패배에 대한 감상평으로 좀 남기고 싶습니다. 근데 왜 살라를 죽어도 안 빼요? 그게 저도 이제 근데 제가 만약에 슬롯이라고 입을 하게 되면 저 같아도 저는 진짜 빨리 빼고 싶거든요. 사실 슬롯도 그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터치가 튀고 그 이번에 결국 동점골 들어갔을 때도 VAR 볼 때 얼마나 팬들이 조마조마하면서 봤겠어요. 살라가 손에 들었더라고요. 그걸 손에 안 닿았나 VAR 보고 무스타피아? 다행히 안 닿아서 골이 인정됐는데 혹시나 하는 상황. 왜냐면 그보다 앞서서 소보슬레가 슈팅을 했는데 살라가 그걸 앞에서 갑자기 방향 바꿔놓는다고 건드렸다가 공도 빗나가고 오프사이드도 선언되고 이런 장면까지 있었어요. 살라가 이번 경기에서도 관여됐던 게 다 약간 좀 마이너스가 된 그런 아쉬움이 좀 많았는데 근데 결국 감독 입장에서도 살라를 안 빼도 그동안 이겼으니까 항상 남겨만 놓으면 90분 경기 종료 살라 1골 살라 1도 그 뉴캐슬전 은구모아 골이 그렇게 화제가 됐잖아요. 100분에 넣었던 골이 그것도 살라가 도움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살라가 항상 그런 식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매번 이겼던 감독 입장에서는 빼는 게 좀 부담됐을 수 있다고 봐요. 첼시전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 마레스카를 상대로 저희가 괜히 엄살을 피웠다간 첼시 팬분들이 굉장히 화를 내실 거라고 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얘기를 아니 지금 눈빛이 보였거든요. 나 이거 보면은 그냥 비르트하고 이삭만 좀 적응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찰리스가 잘한 거지 뭐 게임 펠스 잘하고. 진짜 잘했어요. 여기 얘네 전환 빠르잖아. 펠리스 지금 프리미어리그 유일 무패팀입니다. 그러니까 피지컬도 좋고 그리고 글라스너 감독이 카마다 다이치도 잘 써요. 카마다 압박해갖고 이번에도 찬스를 만들었지. 소나테를 괴롭혀서 그러니까 이 팀이 워낙 좋은 팀이라 그냥 질 수도 있는 거지. 그 종료 직전에 먹은 거 아니야. 은케티아가 그러니까 아스날이다 해봤고 아스날이 이기지 은케티아가 또 골 넣어서 이기지 아스날이 다 이겼네? 은케티아가 작년에 한 골 넣었나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골이고 두골 넣었나 그랬는데. 아스날이 이번에 넣으려고 아껴뒀네. 근데 에버튼도 사실 보면 머지사이드 더비 안필드니까 질 수 있다는 생각했었잖아요 원래. 사실 거의 진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기대만 조금 했을 뿐 역시나 지더라고요. 그래도 리버풀 상대로 잘 싸웠으니까 다음 경기 잘하겠지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리그는 어느 정도 그냥 유럽 대항전권 순위가 아니더라도 우리 이번에 카라바오컵 이거 확실하게 노려서 이걸로 컨퍼런스 리그 가자. 난 최대 컨퍼런스로 일단 잡겠습니다. 목표는. 유로스파까지는 생각 안 할게요. 그것도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 갑자기요? 방금 갈 수 있다네요. 말이 이렇게 바뀌어? 이게 저희 가장 큰 목표였어요, 진짜로. 아니 무슨 울버햄튼 상대로 하는데 로테이션을 빡 돌리더라고요. 막 그릴리시 빼고 듀스버리오 맥닐 빼고 들어오고. 인디알 빼고 맥닐, 알크라스, 디블링이 나와버리는데 확실히 조합이 좀 퀄리티가 확 떨어지는 게 너무 확연하게 느껴졌고 후반전에 안 풀리니까 그제서야 나머지 셋을 다 투입을 했거든요. 제가 이번 경기 보면서 느낀 게 최근에 그릴리시가 에버튼에서 워낙에 잘하다 보니까 경기를 거듭할수록 그릴리시에 대한 견제가 확실히 점점 타이트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이번 울버햄튼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릴리시도 약간 더 이제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모예스가 저는 오히려 살렸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레알 마드리드가 비니시우스한테 쏠리는 거 확 전환해가지고 오른쪽에 발베르데 이런 거 활용한 것처럼 우리도 그릴리시가 어그로 다 끌 때 오른쪽 턴에서 은디아이가 있거든요. 은디아이도 지금 그릴리시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선수라서 오히려 그릴리시를 미끼로 쓰고 은디아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오른쪽 공격 옵션도 더 이제 많이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 남은 리그에서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오늘 주인공이 원근인데 맨유 얘기를 안 했잖아. 그래서 제가 마지막 아니, 메인 근데- 디시로 남겨놨어요. 메인 PC. 근데 그동안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땐 할 얘기가 이제 고갈됐을 것 같아요. 그냥 매번 비슷해요. 아니요, 절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 네, 이거는 평생 컨텐츠예요. 근데 지금 더 저점으로 자칫 잘못하면 갈 수 있는 게 다음 경기가 썬더랜드거든요. 썬더랜드가 지금 5위에 5위. 네. 선덜랜드 잘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리버풀입니다. 그렇죠. 네. 안필드에서 하죠. 안필드 원정. 근데 이쯤 되면은 아모링이 한번 그래 포메이션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은 아예 가능성이 아예 없어. 아예 없습니다.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네. 제가 봐도. 그리고 수뇌부는 또 감독 바꿀 생각 없고. 믿는다던데요? 아직까지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소식들 잠깐 이렇게 나오는 것도 공식력이 그렇게 좋은 기자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드진들도 지금 아모림 감독을 자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아모림을 자르면 다음 타겟은 보드진들이기 때문이에요. 보드진들은 어떻게 보면 아모림 감독이랑 좀 한 배를 탄 사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르면은 이제 본인들한테 그 타겟이 될 거니까 본인들이. 이게 진짜 강등권으로 이제 싸움이 이어지게 되면은 그때서는 어쩔 수 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은 들긴 하죠. 저는 이제 10월이 마지노선이 왠지 될 것 같아요. 들은 얘기들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기 즈음이면 11월 A매치 주간을 자신의 어떤 조직력을 쌓기 위한 준비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새로운 팀을 구하고자 하는 감독들이 팀과 접촉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11월 A매치 기간이 지나버리면 시즌을 계속 치르면서 자기 조직력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아. 감독들 입장에서도 지금 10월 한 달 동안 야 맨유 저기 자리 빌 것 같은데 보고 있을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사우스게이트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우스게이트가 그 뭐 이네오스 쪽이랑 뭔가 좀 그 관계가 있나 봐요. 근데 사우스게이트도 솔직히 말하면 클럽 감독을 할 생각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솔직히 사우스게이트가 링크가 된다고 하면은 반발이 좀 많긴 하겠죠.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 만약에 아모린 감독이 잘리면 누가 오게 될까? 뭐 링크가 나오고 있는 뭐 이제 뭐 글라스너 그다음에 뭐 이라올라 뭐 이런 쪽으로도 다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글라스너는 절대 못 옵니다. 왜냐면은 글라스너가 뭐 게이 팔면은 이제 본인이 사임하겠다. 만약에 진짜 글라스너가 이렇게 한두 달 만에 그 자기가 떠난다고 하잖아요. 마크 게이 진짜 빠따 들고 글라스너 집에 찾아갈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울브스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최하위요? 울브스 아니 순위가 다른 게 아니라 심각하게 하시네. 아이, 그 정도로 양심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모림이 저번에 농담식으로 그런 말 하긴 했거든요. 뭐 보드진들이랑 그 만났던 것 같은데 무슨 얘기했었냐. 나한테 재계약 제의를 하더라. 사실은 보면은 내가 보니까 순위 맨유랑 첼시랑 비슷해. 사실은 승점 1점 차야. 맞아요. 차이 얼마 안 나요. 그래서 첼시도 다음 경기 지면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몰라. 두 팀 다 나락으로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사실은 아모링이나 지금 마레스카나 사실 조금 비슷한 느낌처럼도 들어.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레스카는 아까도 형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퇴장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그래도 경기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모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퇴장자가 발생을 하던 말던 경기력에 사실 좀 답이 없어요. 패턴 같은 것도 아직도 전혀 나오는 게 없고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말했던 게 선수들의 솔로 플레이의 의존도가 지금 너무 많다. 링크업 플레이가 전혀 없다. 링크업 아직도 없습니다. 지금 6라운드 지났는데. 근데 사실은 경기를 이렇게 맨유 경기들을 쭉 보면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선제골을 너무 자주 허용해. 경기를 어느 정도 잘 풀어가는 듯 하면서도 순식간에 상대팀한테 그 주도권을 내줘요. 그 주도권을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동안 내줍니다. 결국에는 그 부분이 이제 미드필드 쪽에 장악력이 없는 이유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수비적으로 특히 미드필더 밸런스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맨유 경기 볼 때마다 느끼는데 세컨볼을 너무 쉽게 내줘요. 그래서 흐름을 좀 잡았다. 초반에 특히 한 10분 정도 정말 경기 재밌게 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쿠냐 드리블할 때, 은베모 침투할 때 선수들 개개인의 운동 능력이 되게 좋은 선수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와서 10분 동안에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때 상대가 흔들리면 첼시전처럼 이길 수 있는 거고 근데 반대로 그러지 않으면 그 뒤부터 상대가 역습을 할 때 롱볼 날아올 때 세컨볼 내주면서 갑작스럽게 맨유가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하다가 세 번째 하기 전에 이미 실점이 나와버려요. 그게 이제 선제 실점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백스리의 어떤 포지셔닝이나 조직력이 잘 후연돼 있다는 느낌이 너무 안 들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 수비 불안에 굉장히 큰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오히려 우가르테보다도 오히려 3선에서 갈피를 못 잡는 쪽은 저는 브루노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모린 감독이 이제는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딜레마를 좀 해결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6라운드 만에 벌써 두 번째 페널티킥 실축이었습니다. 사실상 브루노가 승점 5점에서 6점 정도로 까먹은 거라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모든 책임을 브루노 혼자 다 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팀적으로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아까 살라 얘기랑 좀 이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아모린 감독이 지금 브루노한테 너무 지나치게 많은 신뢰를 보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모린 감독이 너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풀타임을 소화하거나 거의 풀타임을 소화하는 게 너무 이제 당연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딜레마를 좀 이렇게 해소하지 못하면 아모린 감독이 진짜 경질 그 위기에 몰릴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6라운드 간단하게 리뷰와 이제 다음 7라운드 경기들도 잡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저희 예상 듀레이션 시간이 35분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1시간을 했어요. 다 졌고 힘들고 할 말이 많아졌던 이 첫 주제였기 때문에 첫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빠르게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